저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냥 이거 우리한테 기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셔버린다. 네. 다시는 유미 못 꺼내게 해주겠다. 사실 네. 등장 전에 뭐 발톱이 빠졌다, 이거 아예 뭐 어떻게 유미는 뭐 이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라인전 단계에서 사거리가 많이 깎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면서 승률이 처참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후반 가면 유미의 그 강점은 아직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믿어봐야죠, 피넛이. 그러네요. 결국 벌써부터 네. 피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1세트에서 뭐 KT가 했던 것들은 상당히 분명히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게 구간이라고 믿고 있으실 거예요. 2대1이란 또 가능성도 남았으니까. 그렇죠. 자, 이게 한 경기 내에서도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예. 와 이거 이 경기에 여파가 미치는 이 여파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 유미 한 대 누가? 젠지가 했어?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죠. 당연히 앞으로 이거 판단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젠지가 앞으로의 그 뒤 흔들 만한 그 유미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을지 지금 경기 보시면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유미와 함께 2세트 뱀픽을 뿌렸습니다. 양 팀의 2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KT와 젠지와 KT의 경기입니다. 두 번째 세트. 자, 뱀픽에서 뭔가 맛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 유미가 나왔을까? 예. 보통이라면 소나가 요즘 좀 정석적으로 많이 나오고 실제로 루시안 소나가 나오게 되면 라인전도 굉장히 강력하고 나름 장점도 많은데 네. 근데 뭐 저희도 당연히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젠지는 요즘 이제 게임 패턴 자체가 그냥 상체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맞죠? 맞아요. 바텀은 엄밀히 따지면 힘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랬죠. 근데 어차피 힘들 거라면 유미가 너프돼서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어차피 힘들 거라면 힘들게 가더라도 포텐은 그래도 살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상체 쪽에서 이번에도 그냥 해주면은 유미의 강점도 결국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초반에 네. 졸라맨 허리띠 한 칸 더 조리자.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 대신 포텐은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포텐이 있긴 있을 거예요. 단지 유미는 그냥 한두 가지가 너프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라이엇이 대놓고 얘 쓰지 마 당분간 이렇게 그냥 선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다 깎아서 그냥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네. 선택했다. 네. 나는 게 정말 이채롭습니다. 어느 단계를 바라봤을지요. 그러니까요. 결국 후반 밸류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분명히 50과도 그렇고 카밀과도 그렇고 시너지가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네. 예전부터도 뭐 50유미라는 정글 서포터 조합을 많이 구성한 거잖아요. 근데 프로 단계에서는 라인전 주도권이 질 땐 지더라도 7대 3까지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때 상위 정도로 버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보통 픽을 뽑기 마련인데 최근 유미는 7대 3까지 지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톤 쪽에 차이가 나도 사실 뭐 피넛이 어느 순간 개입을 하더니면 그 추를 흔들어 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앞선 1세트도 그 유사한 그림도 있었고. 자, 과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낼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만큼 전 세계 귀주가 좀 주목되는 그런 바톤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유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왠지 상체라는 겁니다. 유미는 그냥 별개인 거고 서브로 50? 받쳐줄 뿐 그리고 네. 50 이거 분신으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가 나왔든 풀면 되니까. 과감하게 달려들어옵니다. 넘어와서 한번 피넛이 가로질러 있는데 일단 리엔드 포커싱. 스펠 하나 빼고 싶을 써라. 거예요. 예. 네. 자, 이렇게 달려들면서 일단 전멸 뭐 소환사 스펠을 또 하나 이렇게 뽑아냈죠. 미드 압박이 거세다 보니까 한번 들려주는 느낌이죠 커즈가. 그렇죠. 카사딘이 원하는 타이밍에 집을 못 가면은 또 많이 꼬일 수 있어서 예. 엄청 신나게 때려주면서 약간 정글을 부른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미드 쪽에 부르고 바텀 쪽에 갱을 찔렀을 때 너네 역갱 못 칠 수 있게끔. 바텀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의 축이 예상과 다른 축이 나왔었을 때 나머지 라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젠지가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그만큼 1세트에서 뭐 대기인전을 했었던 도란의 좋은 장면이라든지 미드에서 대비디전을 했었던 초비의 좋은 그림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뭐 2세트를 선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상대편의 빈틈을 KT는 물어뜯을 수 있을지. 맞습니다. 루시안 입장에서도 지금 웨이브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 웨이브 밀고서 갈 생각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아까 피넛이 한번 들려준 덕분에 좀 이제 편하게 집 갈 수는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밀고. 예. 네.
자, 그러면서 뭐 세주아리도 근처 아래쪽 근처에 있었습니다만 뒤로 빼는 모습이었고 초비는 순간이동으로 미드 복귀를 합니다. 이거 뭐 피넛의 50은 뭐 위쪽 정글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 선수의 나르는 이전에 도란 선수처럼 편하게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세주아니가 좀 아래쪽에 내려가고 50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턴이 조금 더 빠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정글이 올 것 같아서 세주아니 지금 붙이고 있죠. 올 스프릿 들어서 사실 기인 선수가 맛을 잘 못 본 두 챔피언 중에 하나입니다. 나르는 그 상태도 뭐 1승 3패를 하면서 선택에 비해서 승률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기인의 나르는 뭐 명성과는 이번 스프릿과는 좀 다릅니다. 아쉽게도 좀 2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자, 그 나르의 그 플레이도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카사딘이 나온 만큼 6렙 전까지는 신나게 괴롭혀줘야 됩니다. 최대한. 네. 그리고 확실히 미드 쪽에 발을 좀 편하게 해주면서 바텀 쪽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빨리 좀 뛰어올 수 있게끔 계속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50도 대놓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은 내가 아래쪽에 일단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겠다라 약간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번영 가능성 계속해서 높여주는군요. 자, 기인도 굉장히 좀 기분 나빴어도 1세트 대 나르전을 치렀는데 본인이 나를 잡고 이제 도란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있는 쪽으로 피넛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세주아니도 와 있어요. 자, 거제 위치를 체크하고 뒤쪽으로 한번 슬쩍 밀어봤던 피넛 그리고 초비도 아래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네, 라이즈를 뽑은 쪽에 특권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상대편을 압박은 압박하고 언제든지 덮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네. 젠지의 운영. 결국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미든 뭐든 간에 네. 일단 상체 쪽이 주도권이 있으면 바텀은 편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네. 게다가 뭐 나르가 탑에서 편하게 라인 밀고 있는 게 뭐 바텀까지 이어지지는 지금은 아닌 거니까 맞아요. 미드 쪽에서 계속 개입해주면서 라이즈의 발이 풀리는 게 KT 로스터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우리 바텀 괴롭히지 마라. 젠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계속 근처에 있습니다. 세주아니는 미드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라이즈와 카사딘의 이 대치 구도에 서로 간의 6레벨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커즌 근처 4레벨에서 대기 중. 카사딘이 발동. 6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교전 능력이 아까랑 이제 완전 다르죠. 라이즈가 오히려 느끼는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체력이 애매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50 뛰어들면서 라이즈 궁극기 탈 수 있습니다. 뒤로 빠지고 있는데 네. 한번 때려서 밀어보는군요. 결국 선순환을 젠지가 지금까지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드 정글이 바텀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바텀이 또 유미도 돌아다니면서 다시 위에 힘을 먼저 주고. 맞아요. 결국 미드 카사딘을 안쪽으로 밀고 세주아니도 뒤쪽으로 빠지자마자 50은 유미를 타고 드래곤 쪽을 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탑 쪽에서도 아예 수그리면서 CS를 받아먹는 쪽으로 도란 선수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보통. 네. 지금은 또 아래쪽으로 젠지가 게임하고 있으니까. 자, 구려열매 먹고 BDD도 복귀 중. 이제 미드 쪽에 미니언 쌓인 지역에 쏠려 있는 초비의 모습이었고 결국 드래곤 사냥은 방해를 받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대로 마감 짓기 일본 직전입니다. 젠지가. 딱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뱀픽 밸런스라고 하는데 예. 모든 라인을 지는 뱀픽을 하면은 프로씬에서도 답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는 라인이 있고 좀 보험 라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젠지가 거기에 있어서는 서로 선순환을 되게 잘 시켰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KT도 드레이븐 라미를 믿었기 때문에 미드에서 카사딘을 고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사딘이 나올 때도 반대로 이쪽도 버는 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주고받는 과정에서 젠지가 드래곤을 먹은 건 득점은 맞죠. 그렇습니다. 네. 버는 라인을 어떻게 순환하느냐를 또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젠지가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플레이를 펼쳐주는군요.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뭐 카밀 같은 친구들도 나중에 사이드에서 나르를 이기면 좋지만 사실 지금 단계의 도움 받기보다도 아래쪽이 편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궁극기 찼을 때 오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순서를 약간 지키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젠지가요. 자, 페이지 딜라이트의 이 듀오에 대해서 초반에는 뭐 기분 좋았었는데 피넛의 50의 개입 이후부터는 약간은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바텀 지역. 일단 에이밍은 6레벨 먼저 찍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롤의 매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소위 순수 라인전이라 그러죠. 혹은 뭐 1대2 뜨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근데 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안 나올 때도 참 많아서 맞아요. 뭐 그러다 보면 그게 극단적으로 가서 뭐 정글 차이다 뭐 이렇게 갈 때도 있는 거겠지만 네. 사실 미드 정글이 됐든 바텀이 됐든 탑이 됐든 서로가 다 연결돼 있는 거라서 아, 네. 그렇죠. 이제 뭐 챔피언들마다 뭔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뭔가 파워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젠지는 바텀 쪽이 조금 약했었는데 미드 정글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 약한 구간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가 궁금했는데. 여기서 두들겨 맞기 시작한. 이거를 근데 넘어가면서 네. 그리고 방울탄 오늘. 솔방울탄이 아주 좋은 위치에서 딱 세이브가 돼서 네. 이게 전령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아래쪽 듀오는 좀 조심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낚아줬습니다. 스페는 하지만 근데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사실 나르 입장에서 좀 짜증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미드 정글이 아래쪽에 모습을 다 보치다 보니까 라이즈랑 우공이 타고 들어와서 뒤쪽으로 또 덮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타워 뒤쪽으로 밀려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결국 젠지가 드래곤과 전령을 다 먹었어요. 아 예. 뭐 그렇다고 라이너들이 뭐 어디 하나가 엄청 힘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요. 카사딘 뽑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KT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라이즈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정글 편하고 정글이 편하니까 바텀 풀어주고 그러니까 바텀이 올라와서 욕 먹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전력 먹고 다 연결된 거라서 예. 그럼 카사딘 입장에선 적어도 내가 이제 그래도 나도 뭐 연겁 뜨고 이것저것 뜨면은 내가 좀 해줄게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순환 공식이 네. 분명히 젠지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1세트에서 몸 전체로 느꼈던 KT인데.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게 진짜 무섭거든요. 나 바텀 갈 거야 계속 액션하다가 순간적으로 탑에 왔을 때 이거 회피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는 의식을 좀 하죠. 그러니까 대놓고 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예 빠져버리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아래쪽에 지금까지는 뭐 지금 스펠을 막 쏟아부으면서 피하는 장면도 있었고 에이밍과 리엔즈 그리고 상대편에 얹혀진 그 무기를 쓸 때마다 어쨌든 잘 피해내고 있습니다. 세주안이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커즈가 다시 한번 아래쪽 동선을 하지만 이번엔 피넛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사딘도 슬쩍 내려오는 모습인데 라이즈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 미드 쪽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일방적으로 오브젝트 다 주는데 그 과정에서 돈도 앞서는 것도 아니고 KT가 그냥 되게 기분 나빠서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계속 라이즈와 50이 무서워가지고 나르 입장에서도 압박이 더뎌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카밀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심파자가 나오면은 또 다른 챔피언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컸을 때는 그냥 밸류가 애초에 카밀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거 첫 번째 부시 들어가서 제가 볼 때 50 군신 쓰고 들어가면요 바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제 KT도 열받으니까 계속 시비를 좀 걸고 있는 겁니다. 세게. 네. 자 포탑기로 뒤쪽을 밀어내는 도란인데 오 이거 잘 피했네요. 네. 기어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성과는 안 나옵니다. 피넛 여전히 여기입니다. 근데 사실 바텀 쪽에서 50이 들어간 걸 갱을 회피를 잘 한 것도 맞지만 사실 드레이븐 입장에서는 더 벌기 위해서 사실 뽑혀진 픽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지금 수그리고 있는 이 상황은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전혀 바라던 생각이 아닙니다. 카밀도 나올 게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일단은 피넛 쪽으로 커즈 한번 건너면 리엔즈가 막 부딪혀 봤는데요. 베이서 네. 이거는요.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위화감 드는 장면이긴 했어요. 지금까지 KT가 계속 기분 나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젠지가 그리고 다 가져갔고. 예. 네. 근데 그렇게까지 될 조합이 아니거든요. 이게 상황이. 맞아요. KT도 그래서 좀 화를 한번 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왜 지금 점프 뛰어가지고 지금 바로 위험하면 저별로 뒤로. 쫓아가? 근데 다이버리 뛰어. 들어왔어요. 메가나를 직접 근데 메가나를 깔끔하게 심판 나온 카메. 이게 스포츠 나왔을 때부터 이게 파괴력. 이걸 잘 이용해줬었던 모습 탑쪽. 요거는 피넛이 탈락하시긴 했습니다. KT가. 네. 맞습니다. 이번 장면에서 진짜 좋았던 거는 헬과 세주안의 그 궁극기 위치가 50 본체를 딱 맞췄어요. 그렇죠. 만약에 드레이븐한테 킬까지 들어갔으면 대박이었겠지만 네. 쫓아가면서 칼 타이밍 나왔죠. 맞습니다. 이것도 나르가 어쨌든 본인의 생존기인 그 이스킬을 빨리 쓰고 오다 보니까 카밀 입장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살짝 뛰어 들어온 안쪽에 이 그림이 본인한테는 뭐 정말 안 좋은 다이브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내렸던 피넛을 잡아내는 그 기쁨 뭐 오래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 이제는 루시안이 결국에 드레이븐이 뭐 정화가 아니다 보니까 탈진 걸린 타이밍 동안 딜교환을 하면은 이기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예. KT 바텀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숙이는 상황이 또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KT가 카사딘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카사딘이 아까부터 싸우기 위해서 점화 들고 있거든요. 예. 아이템도 나올 만큼 나오고 팀원들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럼 카사딘의 중심으로 이제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언제라고 볼까요? 왜 데미지 들어간 게 이제 보이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페이지도 서서히 기지개 핍니다. 딜라이트와 함께 이렇게. 심판. 그래서 KT로서는 그 좀 꼬여 있는 매듭을 풀려면은 저 미드 쪽에 있는 와드 있죠. 이거 다 지워야 돼요. 이번엔 카사딘한테 일자리 한번 이번엔 뭐 네, 아래쪽 모습인데 싸우면서 근데 뭐 킬까지 연결하기엔 좀 애매하죠. 점프는 시원하게 왔습니다만 남이도 올라오고 네. 있었습니다만 연결은 그 다음에 없었습니다. 이 사이에 계속해서 뭐 이런 거는 압박 당하고 있고. 아 이거 보라면 안 나가겠는데요. 포탑 방패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고. 그리고 나르는 일정 시간 지나면 항상 압박이에요. 네. 아까처럼 뭐 잘 큰 나르 대 말린 카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언제든 다이브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 바텀이 세주하는 입장에서는 더 망가질까봐 아래쪽 무빙을 쳤는데 50이 대놓고 미드로 올라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50이 탑에 올까봐 또 타워 허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라이즈가 그러니까 초비 선수가 아까부터 라인전을 네. 너무 터프하게 잘하는 게 큰 거 같고 그게 음. 그 유기적인 움직임 자체가 미드 정글 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카사딘이 진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챔프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빅토르인데 빅토르보다 성장 기대값이 더 떨어지는 챔피언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카사딘은 원래 빅토르보다 훨씬 더 싸움 잘하는 측면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 중간에 교전 뭐 그 연결 고리 네. 카사딘의 최근에 바뀐 그 역할에 대한 언급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라이즈 입장에서는 계속 아랫 무빙 치면서 어쨌든 세주하는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오면 걸리니까 위만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라인전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준 이런 배경들도 계속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전히 그 BDD의 미드 쪽에 카사딘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그 카사딘을 이용하는 그 전투 구도를 계속 그려봐야 되는 KT. 자, 초비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라인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저것 라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노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전을 일으켜서 그 과정에서 카사딘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네. 드레이븐이 1킬 먹냐 아. 이것도 이제부터 진짜 큽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 잘해야 되는 게 50을 진짜 확실하게 끊는 모습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땐 젠지가 좀 더 세거든요. 지금 그리고 타이밍에. 카밀이 빨리 와서 카밀이 갈고리 뺐어. 벽 뒤로. 전멸 칠클이긴 해요. 그런데 네, 일단은 네. 이게 버텼고요. 소리 안에 들어왔죠? 이게 BDD 위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비디 위협. 그래도 나오긴 했고 잘 피했어요 카사니. 야, 이거를 또 탈출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르가 뛰어오긴 했는데 예. 뭐 할 거 없나? 뭐라도 좀 해야죠 KT 그러면. 일단 용은 좋기 때문에 네. 다른 방향인가요? 근데 뭔가 미드를 강제로 두드리기에도 지금 치기가 껄끄러워서. 그렇죠. 전령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지금 타이밍이 또 애매해졌고. 아, 못 가네요. 근데 라이즈가 바텀 또 밀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라도? 커즈가 있으면 나르도 옵니다. 이거 라이즈가 지금 타워 욕심 부리다가 약간 뒤잡힌 모습인데 와. 카미로 와요. 오란. 그래도 나미까지 오면 인원이 어쨌든 많으니까 네. 이쪽도. 역으로 공격을 한번 해본다. 네. 기인의 체력 하던데요. 하긴 하거든요. 도라니. 내가 나르면 메가르죠. 나리. 그래서 밀고 반겨타. 도라를 깠으면. 오랜만에 그래서 두 번째 킬 KT가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주는 플레이는 사실 KT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플레이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사이드 쪽에서 카밀이 너무 대놓고 밀게 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운영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네. 이거 다시 보시죠. 도란이 드리블을 성공하면서 그러니까 드래곤은 먹을 거 먹었고 오히려 도란 잡으려고 BDD가 빨려 들어와서 맞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카사딘만 정리되면서 한타가 끝나나 싶었는데 또 여기서 카사딘의 어쨌든 장점은 기동성이잖아요. 맞아요. 네, 살아나가는 움직임까지 나온 거고요. 한 번 커버는 있었어도 연달아는 그러니까 저 바텀 포탑이 체력이 얼마 없다 보니까 조금 젠지도 욕심냈던 거고요. 그 사이에 라이브 상황에서 전령은 사냥했는데 눈은 먹지 못하는. 그렇죠. 상대가 보초 서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이대로 이제 131 구도로 가서 서로 간에 CS 먹는 싸움이 된다고 쳤을 때 루시안과 유미 쪽에서 발이 조금 더 편할 수 어이구. 있다라는 게 큰 것 같거든요. 강제로 먹고 왔어요. 들이대서 근데 먹으려다가 발굴이 괜히 발목 죽고. 이게 근데 저 제가 이거 통통으로. 아니 드레이븐 아니 이게 일단 드레이븐한테 킬은 들어갔어요. 자 에이밍이 먹긴 먹었거든요. 그거 좀 양보하려고 계속해서 좀 상황 보는 느낌이었고 네. 그러느라고 뭐 어쨌든 같이 러브샷은 떴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정글 내주고 탑 잡았고 드레이븐 복권 터졌으면 KT 여기서
된 거죠. 그렇죠. 돈 자체는 당연히 더 많이 벌었을 테니까. 네. 그 대신 젠지도 전령은 먹은 거고. 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연달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네요. 자, 이제 다른 영역 한번 볼까요? 어쨌든 그 드레이브를 한 번에 얻어내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돈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드래곤 압박이 KT가 좀 있을 테니까 아, 네. 네,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가 이제부터 중요한 거고 여기서 야. 억지로 먹으려는 거 네. 네. 어쨌든 끝까지 되게 몸을 잘 지키고 있었네요. 그리고 드레이븐한테 킬 먹일 절호의 찬스라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와서 먹어. 와, 딜중지했고요. 근데 젠지도 그 와중에 반격은 했고 그래서 드레이브에게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상대편을 끊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탑쪽 포탑도 일단 나갑니다. 자, 천천히 KT 역시 자신이 할 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골드 그래프를 자신의 쪽으로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킬 결국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사실 루시안과 유미가 미드 쪽에서 조금 더 교전 능력이 좋을 수 있고 생존 능력이 있다 보니까 KT의 미드 쪽에 본대가 계속 수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운영적으로 더 틀어 막히는 게 숨통이 조금 풀리긴 했어요. 저 위쪽 근처에 인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서의 대치가 드래곤과도 연결됩니다. 예. 거기에서의 컨디션이 3용째라서 견제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KT입니다. 자, 킬을 하나 얻어내면서 조금 더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에이밍의 드레이브는 미드 쪽 위치. 아, 근데 이번 세 번째 드래곤 때 KT 롤스터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게 탑 쪽에서 전령 깔아놓고 순간이동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결국에 숙제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타이밍을 어떻게 좀 손해 없이 넘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좀 카밀이 들고 있어서 전령의 눈을. 자, 탑쪽 계속해서 압박. 카사디는 좀 붙어 있습니다. BDD가. 자, 조비는 바텀 지역으로 지금 분노를 후진하고 있는 이제 긴 쪽으로 이동 중. 이제는 슬슬 좀 시야 싸움도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이템들은 어느 정도 양쪽 다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요. 예. 이제 마지막 맞아요. 정비예요. 드레이븐 투코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는군요. 무한의 대검을 일단 들고 복귀. 깨자. 포탑 있는데 포탑. 네. 게다가 이거 세게 맞죠. 세게 맞죠.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기회가 역으로 돌아서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게 슈퍼스타 도란인가요? 정말 도립을. 도리블이다. 정말 와. 우리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상대편은 그냥 미쳤죠. 네. 그래서 결국에 세 번째 드래곤이 중요할 수 있는 턴에 공짜로 먹게 생겼습니다. 내려갑니다. 게다가 기인도 조심히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울판이 일단 있긴 하니까. 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드 스로잉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예. 그 애매한 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팀 동료가 올 때까지 직전까지 경기를 풀어냈습니다. 16 먹습니다든지. 와. 게다가 오기 전에 전령을 풀어놔서 전령이 미드 깼거든요. 많은 것을 가져간 결국 도리블이 되었는데요. KT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뭐라도 좀 해보자. 상대가 턴을 길게 쓰긴 했으니까 그래서 갑니까? 낚시라도 아니면 진짜 치면서 불러가지고 진짜 한타 할 생각까지도. 네. 이쪽으로 가나요? 네. 어쨌든 그전 타임에 카사딘을 잡을 때 사용한 궁극기들이 좀 많긴 했잖아요. 맞아요. 회전격이 없고. 이거는 그래서 한타를 하자는 겁니다. 네. KT. 자, 빠진 것 많이 보고 한번 치고 있는데 BDD는 뒤쪽으로 빠졌고요. 세주안의 궁극기가 신호탄입니다. 네, 도란. 도란 들어가면서 이거 도란도 역으로 역고 허브를 던졌어요. 잘하네. 일단은 도란도 더 뛰기가 어렵죠. 저 동작 그렇죠. 깊게. 그리고 에이밍 쪽. 장병 나왔고. 에이밍 도란을 잡았고. 발전됐고요. 더 따라갈 수 있나요? 근데 대단히 한번 열립니다. 대나도. 그런데 여기 에이밍이 끝났죠. 아이 대단 좋아요. 달려듭니다. KT 결국 전투 대성. 그 견적, 칼 견적. 네. 턴을 길게 썼다 상대가. 우리도 무언가를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부시하네. 부시하는데. 이거. 왔다 갔다 이거 하고. 밀어차. 와, 이거를 또? 예, 뭐 나름 어느 정도 불은 껐는데 다 꺼지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 KT 로스터가 그 그래도? 결단 내린 타이밍이 진짜 미치긴 했고요. 피넛이 살아있긴 하니까 계속 압박은 넣는데. 전멸이 없어서 좀. 예, 이제 상대 메가 나르고 빠져야겠죠? 와. 하지만 KT 저력. 이것이 KT가 보여주는 그 고점의 저력. 그러니까 상대가 탑에서부터 결국 턴을 길게 쓴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엄청 긴 턴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저는 도란 선수가 설계했다기보단 원래 실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침착하게 할 거라면서 아군도 세이브가 된 거고 와가지고 야, 여기서 유미가 회복 넣어주면서 어쨌든 잡는 모습이 있었지만 보시면은 궁극기가 지금 3개나 빠졌습니다. 나이스. 뭐야 이거. 야 나 집 갔다 미드 텔 타고 전력할게. 바로 용 튀자. 근데 재밌는 거는 결국 저기서 좋았던 결과가 용까지 연결은 됐지만 결과적으로 KT도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박을 세게 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게다가 오고 있는 타이밍 때 뭔가 역습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상대방의 체력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절한 핑퐁이 또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팀들은 뭔가 상대가 허점 보이면 그걸 쥐어짜는 거거든요. 턴 개념을 오히려 굉장히 철저하게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도 여기서 이 그림도 정말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는데 BDD 입장에서도 11레벨 50이 던드네 하면서 한번 싸워봤던 거죠. 자 이제 바론 버프로 두르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KT가 아직까지 충분히 골들 땡기지 않았습니다. 미드 1차 공략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듯 결국 1차 밀었고요. 이게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요. 드레이븐이 진짜 엄청 세긴 합니다. 아 예. 레벨도 14에다가 한 대 도끼로 찍을 때마다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느껴질 정도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 예. 그 감각이 생생해요. 심지어 또 피바라기 때문에 그 실드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세 번째 코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젠지가 뭐 카밀 라이즈가 있다고 치더라도 적극적인 사이드를 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되려 BDD가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네. 뒤쪽에 막아놓고 근데 아군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일단 초시계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흡수 있는데 물론 초시계가 또 빠졌다는 거는 카밀한테 다음에 압박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상계 다행이니까.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걸 생존하면서 네. 진격은 살짝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뭐 드레이븐 같은 친구들도 타워를 치게 되면 50에게 살짝 노출될 수 있다 보니까 과격하게 좀 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천천히 돌려깎을 생각을 KT 로터는 보여줄 것 같네요. 자, 남아 한 20여 초의 바론 버프를 소화할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KT. 자, 에이밍. 이 에이밍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다음 드래곤 영혼이 걸린 드래곤은 한 4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 어쨌든 사이드 쪽에서 카밀의 장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지금 상대방이 강함이 좀 많이 커지긴 했거든요. 이전에 때리던 그 맛이 아닙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번 드래곤이 젠지 입장에서 욕심은 나겠지만 안 건드리는 게 나아 보이긴 해요. 어떤 면에서. 아니면 스티시도 좀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니까. 네, KT는 뭐 강타 싸움 이런 거에 가면 안 되겠죠. 바로 그냥 한타 전환해가지고 만약 상대가 오면. 그렇죠. 근데 이제 드래곤 앞에 자리를 잡고는 있습니다. KT가. 어쨌든 서로 순간이동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투가 펼쳐지면은 다 뭉칠 수는 있네요. 혹시 눈을 한번 분신으로 넘어가서 큐강타? 예. 눈을 한번 띄워봤는데 강타 싸움은 KT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상황에서. 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안 젠지도 되겠네요. 무리하지 않고 보기만 하고 빠집니다. 결국에 50이 있는 위치에 반대편으로 드래곤을 끌고 가면서 기다렸던 판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깔끔하게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돈 차이가 뭐 심하지 않더라도 젠지가 한타를 피할만 했던 게 네. 라이즈가 조냐가 완성되기 전이고 카밀도 아까 초시계가 깨졌고 이런 점들이 싸우는데 엄청 불편해요. 그게 또 완성되고 핑퐁 되냐 안 되냐가 워낙 커서 근거를 놓쳤었을 때의 장면을 최근에 봤으니까 또 바로 앞에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젠지. 그래서 27분대에 들어선 그 네 번째 드래곤은 KT가 얻으면서 3대1 용 나눠 갖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카사딘 입장에선 이번 게임이 좀 편할 수 있는 게 많은 이제 챔피언들이 뭐 카사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성장할 수 있는 만큼 다 크다 보니까 결국에 본인 편하게 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라이즈를 한번 끊어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면 KT가 진짜 게임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회피했었던 상황에서 루시안은 나버리 그리고 초비는 지금 조냐를 완성시켜서 전장에 복귀하고 있고요. 결국에 라이즈 입장에서도 편하게 사이드를 가기보다도 아군들을 대동해서 가야 되는 숙제가 조금 생겼고요. 뭉쳤을 때 셉니다, KT 로스터. 지금도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역시 또 네. 뒤로. 이제 곧 있으면 바론이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시야장악 빡빡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순간이동 들고 있는 도라는 바텀 지역 근처. 그리고 사이드 가지 마라 경고하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자마자 반응 KT. 이게 유미를 가진 쪽이 가지는 문제점이 원래 굉장히 능동적인 플레이는 좀 어려워서 아 그렇죠. 네. 뭐 인원 하나가 어떻게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정말 태우고 다니면서 어쨌든 오공과 CC 연계가 잘 되긴 하면은 젠지 입장에서도 힘은 부족하지만 아예 진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타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원래라면 저는 그러니까 비벼지다 보면 웬만하면 유미 쪽이 이긴다는 주의였거든요. 예. 그 캐리력이 말도 안 돼서. 네. 근데 그때 그 유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진짜 전방위적으로 다 너프가 됐고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그게 덜 체감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체감이 좀 될 정도로 심하게 너프가 된 건 맞아서 맞습니다. 그 밸류에 대한 견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KT는 조심해야겠네요. 아, 그 유미에 대한 견적을 내기 쉽지 않으니까 모두 다 외면했었던 느낌의 픽이었는데 들고 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챔피언들이 좀 팔이 짧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을 누군가는 몸으로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세주환이가 오공에게 나 궁 쓸 거야 궁 쓸 거야 압박하다 보니까 분신 쿨타임 기다리느라 시야 뺏어 오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자, 유미를 두르고 피넛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커즈가 진입하는 공간을 한번 봤는데 일단 젠지가 딱 싸우는 타이밍은 전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예. 라이즈 조냐야 나왔고 카밀도 곧 있으면 수호천사가 떠요. 카밀 수호천사 특히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싸움 좀 회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쪽 사이드에서 그러면 도란의 성장을 좀 더 지켜볼까요? 아, 바론 둥지 쪽은 좀 지켜보다가 뺐습니다. 시야는 어느 정도 살짝 박아놨는데 피넛 또 한번 바꿔 보셨을 때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 수비를 KT 로스터가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커즈와 리엔즈가. 오기만 해봐라. 네. 근데 그 수비 속에 어쨌든 카밀도 계속해서 조금씩 뭔가를 먹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시간을 더 주고 싶진 않겠죠 KT도? 여길 또 지우려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50밖에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카밀 수호천사 유무가 좀 커서 당장은 젠지도 최대한 좀 버티고 싸우고 싶을 겁니다. 싸울 때 싸우던. 예. 네. 요게 아직 얼마나 되나요? 200~300원 남았어요 아직. 잠깐만요. 여기도 열리듯 말듯 이번에 집 가서 이제 카밀 돼요? 딱 타이밍 맞춰서 이제 가는 것 같거든요. 아, 예. 이 안정감 차이가 진짜 커요.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KT가 일단 치기는 하거든요. 한타 하자인 거죠. 그다음에 네. 일단 그러면서 관리 해놓고 나를 분노 상태가 괜찮다 보니까 예. 이 협곡을 내려오는 게 좀 무섭습니다. 일단 피넛 쪽. 그다음에 쳤어요. 일단 전멸 빠지고. 전멸 빨리 잘 썼고요. 바로 버스트가 되기에는 체력이 근데 좀 낭비될 저기서 소리가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 계속 때립니다. 드리블이 되긴 됐어요. 약간 애매하게. 근데 드블 딜이 도란. 저 공격 드블 딜하지 마야 돼. 드블. 네, 다음요. 드레이블이 계속 때리는 것 같은데요. 드리블 도끼 한번 더 주면 네, 게임입니다. 드레이블이 계속 때리는데. KT. 이렇게 순식간에 정리. 결국에 밸류에서 KT가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타 때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밸류에게 네. 보였습니다. 아, 소비로 와. 흘려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롤러코스터가 위쪽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뭔가 싸우는 과정에서도 딜러 쪽까지 뭔가 CC들이 잘 닿지 않다 보니까 드레이븐이 안정적으로 좀 딜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애초에 근본적으로 라이즈 카밀인데 사이드 압박을 못했다는 것도 좀 의미는 있는 것 같고 네. KT가 그만큼 단단하게 게임했죠. 용도 영혼도 안 주면서 결국. 자, 그 단단한 경기 운영이 결국 이렇게 빛을 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쌍둥이를 둘 다 날렸고요. 도라는 달려 들어갔습니다만 그 드리블은 소용이 없을 때 보입니다.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네. KT의 롤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미가 나왔지만 또 유미보다도 그 유미를 지탱해주는 상체 쪽의 플레이가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젠지가 상체 쪽의 플레이를 통해서 나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름 벌어줬어요. 상체가 바텀을 위해서. 근데 바텀이 확실히 이제 옛날 그 기대값이 아닌 것 같아요. 플레이적으로나 실제 챔프상으로나. 그러니까 그냥 KT 바텀이 좀 힘들었어요. 위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근데 그냥 드레이븐 나미가 훨씬 잘했고 좋았습니다. 네. 이게 괜찮아요. 네, 원래라면 이런 흐름 속에서 바텀 타워가 빨리 무너지면서 상대방은 바텀 2차에 고립되어 있고 나머지 본대가 뭐 미드를 치면서 계속 돌려깎는 그림이 나오는 게 사실 젠지 입장에서 베스트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그 바텀 타워를 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누군가는 가서 죽는 모습들이 한 번씩 연출됐었잖아요. 네. 결국 말씀하신 그 주도권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유미의 발톱이 이제는 진짜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끔 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쉽게 말씀드려서 케어를 많이 해줬는데 기대값이 너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게 나왔죠. 그냥 엄밀히 따지면. 네. 입니다. 그 상태에서 KT는 결국에 카사딘 키우니까 카사딘이 나름 해줄 역할 하면서 사이드 플레이하고 드레이븐이 딜 자체는 적을지 몰라도 저게 명치 딜이 엄청 강했어요. 그렇죠. 예, 게다가 누가 이제 KT 쪽에서는 바론 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궁극기 없는 타이밍 때 딱 한 번 오브젝트 바로 먹은 거거든요. 그때 진짜 대박을 쳤던 게 이번 게임의 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숫자 뭐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KT 팬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양 팀이 준비한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 카메 50 노플이야 50 궁져주세요 카메 야 50 야 라이즈 위로 가 이게 드레이브 미드 라이즈 미드